이번 동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실행할 명령들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지정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면 내가 함수를 실행하고 싶을 시점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 함수 이름을 사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명령들을 나열을 하게 되면 그 순서대로 바로 실행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실행할 시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나이 계산하기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나이 계산하는 명령들을 모두 묶어서 칼크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도록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만약 이것을 지우고 여기서 따로 칼크라고 해주면 웹브라우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웹 문서를 불러오자마자 바로 함수 안의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함수는 미리 실행할 명령들을 준비해 놓고 필요한 시점에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먼저 function이라는 예약어를 앞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붙이고 함수에서 실행할 명령들은 이 중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함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도 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숫자로 시작하지 않고 영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이름 다음에 빈 괄호가 있는데 이 빈 괄호 안에 원래 이 괄호 안에는 함수 실행에 필요한 변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덧셈을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주고요. 내가 펑션 함수를 만드는데 덧셈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덧셈 계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add number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 add number라는 함수는 뭘 하냐면 변수를 두 개를 받아요. a하고 b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sum이라는 변수를 두고 여기에는 a와 b를 합친 값을 넣는 그런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 받은 결과값을 나는 이제 sum이라고 해서 결과창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 함수를 실행을 하려면 함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실행하는 소스가 없으면 이 함수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add number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소스를 만나면 바로 그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의 변수는 어떻게 값을 받아볼까요? 프롬프트 첫 번째 숫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역시 프롬프트 창을 사용을 해서 두 번째 숫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너는 아니고 저장을 해서 라이브 서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 10을 넣어보고 두 번째 숫자 20을 넣었어요. 그런데 1020이라고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값들은 모두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로 바꿔주는 parseInt, 그러니까 정수값으로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프롬프트 창에서 들어온 값을 정수형으로 바꿔주라는 명령입니다. 역시 밑에도 parseInt. 이러면 프롬프트 창에서 받아들인 숫자 10을 숫자 10으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롬프트 창에 입력한 20을 숫자 20으로 받아들여서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럼 저장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10, 두 번째 숫자 20. 그랬더니 더한 값 30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add number라는 함수를 선언을 하고 add number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함수로서 기능을 하긴 하지만 실제의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입력값을 밖에서 자유롭게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두 수를 더하는 함수다 그러면 add number 10,20이라든지
아니면 add number 100, 200이라든지 자유롭게 내가 입력값만 던져주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함수.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함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값을 받는 이것을 밖으로 꺼내고요. 이것을 프로그램 본문 안에다 넣고 내가 입력받은 값 A와 B를 이용을 해서 add number를 실행을 하겠다 라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펑션에서 add number는 두 개의 값을 받아야 돼요. x와 y라고 해볼게요. 이미 x와 y 값을 받아서 x 플러스 y라는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값 a하고 b를 함수 밖에서 하고 그다음에 출력하는 것도 여기서 add number라는 함수는 오로지 더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입력값을 받는다거나 출력을 표시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더하기만 하고 난 더한 결과를 돌려주겠다. 이때 사용하는 문이 return 문인데요. 이 결과값을 돌려주겠다. 결과값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add number를 실행시킨 그 소스 줄로 이 sum 값이 돌아가요. 그럼 얘는 값을 받았으면 어딘가에 따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얘 나름대로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그 리절트에다가 add number a, b 한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add number라는 함수는 두 개의 변수를 받아서 그 두 개의 변수를 합친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싹 깔끔한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 return 이렇게 하면 굳이 sum이라는 그 변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좀 더 간단한 함수가 되겠죠. 함수는 입력값을 던져주면 그것에 맞는 결과값을 돌려주는 그런 간단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alert resul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첫 번째 숫자를 저는 500을 넣었고요. 두 번째 숫자를 300을 넣었어요. 그러면 결과값 800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add number가 이 안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두 개의 숫자만 던져주면 그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함수의 가장 커다란 장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alert라는 이 메서드, 이 함수도 자바스크립트에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 alert라는 함수 안에 어떠한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괄호 안에 내가 알림창에 표시하고 싶은 문자열이나 변수값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주면 얘는 그것을 알림창에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내가 입력값을 주면 안에서 어찌어찌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함수 형태고요. 이것 말고 지금 우리는 add number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름 없이 사용하는 익명함수라는 게 있어요. 익명함수,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이름이 감춰져 있는 함수. 자, 어떻게 이것은 작성하냐면 함수 자체를 변수에다 할당을 해요. 펑션을 만드는데 x와 y를 넣을 것이고 난 이것을 실행을 해서 x 플러스 y 값을 반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함수예요. 그럼 이 함수를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함수가 할당된 이 변수를 마치 함수 이름처럼 쓸 수 있습니다. add 값을 20, 30이라고 주겠다. 그리고 그 실행한 결과값을 알림창에다가 보여다오 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화면으로 보면 50이라고 바로 결과값이 뜨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뭐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베리어블 a는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받고 베리어블 b 역시 프롬프트
사용을 해서 받고, 그렇게 해서 a와 b 값을 이용을 해서 add 함수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변수의 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 영향 범위에 따라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그리고 블록 변수로 나뉩니다. 전역 변수라는 것은 말이 전체를 담는다는 뜻이잖아요. 변수를 선언해서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그 변수를 선언한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블록 변수는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variable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펑션을 지정을 하는데 나는 add라는 함수에서 a, b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variable, 여기를 result라고 해볼까요? sum이라고 했고 얘는 a 플러스 b예요. 그리고 return sum. 그러면 이 result 값은 add 10,20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variable sum이라고 했을 때 펑션 안에서 var을 붙이면 얘는 지역 변수가 돼요.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어디 갔지? 여기 밖에다가 한번 제가 콘솔 로그 sum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콘솔 로그 result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레퍼런스 에러가 나면서 sum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sum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여기 에러 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어느 소스인지 나오는데 콘솔 로그 sum이라고 한 부분이 지금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냐면 이 펑션 안에 변수를 선언할 때 var을 붙이면 지역 변수가 돼요. 이 펑션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근데 펑션 말고 펑션 바깥에서 var을 붙이면 얘는 전역 변수가 돼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 따라서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블록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변수라는 것은 ES6에 보면 변수를 선언할 때 let라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var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 let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데 이때 let라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변수는 블록 변수가 됩니다. 블록이라는 것은 중괄호 이렇게 묶여있는 이 부분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마이너스라는 게 있고 a, b 두 개의 수를 받아서 a와 b 두 개의 수를 받아서 if a가 b보다 클 경우에만 let result a-b 이렇게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alert result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자, 함수를 선언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b보다 크게 10하고 2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10에서 2를 뺀 값 8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콘솔 창을 확인을 해볼까요? 보면 리절트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면 a가 b보다 클 때 그 조건에 맞는데 리절트 계산을 했어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리절트는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if문이라는 이 블럭을 벗어나서 리절트를 엘러 창에다 표시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 블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let가 아니라 var이라고 해주거나, 이 var 같은 경우도 이 펑션을 벗어나면 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펑션 안에서만 계산할 거면은 var이라고 해주면 되고, 이것을 let라고 했을 경우에는 if문 블럭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전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 블록 변수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함수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이벤트는 뭐냐면 사용자가 뭐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웹문서를 리로드, 그러니까 로딩하거나 아니면 웹문서를 빠져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 창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동작이나 웹브라우저의 동작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웹페이지 이런 요소들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벤트 목록은 제 책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미리 선언해 놓은 함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들어 볼 예제 결과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위에 상세 설명 보기라는 작은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보이지 않던 상세 설명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세 설명 닫기를 클릭을 하면 다시 보였던 내용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 버튼을 클릭할 때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것을 화면에 보이거나 감추거나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event.js라는 문서 안에 show detail 함수와 hide detail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기능만 대충 살펴보시고 이 함수 이름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함수를 연결하게 될지, 상세 설명 보기를 클릭을 하면 show detail 함수를 실행을 하고요. 상세 설명 닫기를 클릭을 하면 hide detail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event.js라는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벤트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시면, 자,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가 아까 그 이미지가 있었고 상세 설명 보기랑 상세 설명 닫기 버튼이 있는 그 문서예요. 그리고 이 문서는 event.js라는 외부 스크립트 파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설명 보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JS 파일 안에 있는 show detail 함수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소스는 이제 클릭을 했을 때니까 on click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실행할 함수를 넣어주면 돼요. show detail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클릭했을 때 show detail을 실행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세 설명 닫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클릭했을 때 on click, 상세 설명 닫기는 hide detail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얘가 마우스 오버다 그러면 on mouse over 이렇게 마우스 오버 했을 때는 이렇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벤트 이름 앞에 on을 붙여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해주는 것을 이것을 이벤트 처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show detail을 실행을 해달라는 얘기죠. 저장을 하고 웹브라우저 살펴볼게요. 자, 상세 설명 보기를 클릭하면 내용이 나오고 상세 설명 닫기를 클릭을 하면 다시 내용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미리 정의해 놓은 어떤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 on을 붙여서 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